AI 칩 전쟁,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은 시장 판도를 완전히 기흔들고 있는 ESSD 혁명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난 몇 년간 AI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너무나 명확했죠.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를 훈련시키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핵심 부품이었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 이 HBM 이야기가 AI 하드웨어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의 딱 절반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사실 물밑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전쟁터가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학습이 끝난 AI가 실제로 우리한테 답을 만들어주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의 심장에는요, 완전히 다른 부품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AI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ESSD. 아니, 어떻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게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GPU랑 HBM이 AI 혁명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AI가 실시간으로 우리랑 대화하는 이 추론의 시대가 열리면서 질문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혁명을 이끄는 진짜 엔진, 과연 뭘까요?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AI 학습은 막대한 데이터를 우겨 넣으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HBM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AI 추론, 이건 우리가 실제로 챗봇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바로 그 과정이에요. 바로 이 새로운 시장에서 ESSD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ESSD일까요? 그냥 단순한 저장 장치가 어떻게 AI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술적인 이유, 바로 AI의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바로 KV 캐시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I가 우리랑 긴 대화를 하려면 방금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 단기 기억 데이터가 KV 캐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신 AI 모델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 단기 기억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죠. 비싼 HBM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엔비디아가 판을 완전히 뒤집는 기술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ICMS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비싼 HBM을 보조하기 위해 훨씬 저렴하고 용량은 빵빵한 ESSD를 임시 메모리처럼 쫙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ESSD는 단순 저장 장치에서 AI의 기억력을 책임지는 제2의 램으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베라루빈. 이거는요, GPU 딱 한 개마다 무려 16TB짜리 ESSD가 필요합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 사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7년이 되면 이 베라루빈 플랫폼 하나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낸드 메모리의 약 9.3%, 그러니까 거의 10%를 혼자서 다 써버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단일 제품군이 시장의 10분의 1을 집어삼키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니까 당연히 세계 최강의 메모리 기업들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되겠죠? 바로 대한민국의 두 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ESSD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5년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분기에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다가 2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북미 클라우드 수주를 등에 업고 격차를 확 줄이면서 맹추격해요. 그러자 3분기에 삼성이 서버 수요 회복으로 다시 달아나고 4분기엔 또 SK하이닉스가 바짝 따라붙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엎치락뒤치락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두 회사의 전략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서 업계 최대 용량인 122TB 제품,
그리고 세계 최고 321단 낸드 같은 최첨단 기술로 엔비디아랑 아예 공동 개발까지 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꽉 젓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 공급 안정성을 무기로 추격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멀티벤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기술도 필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그 막대한 생산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경쟁은 누가 떨어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폭발하는 시장의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시장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망부터 보시죠. AI 때문에 ESD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동안 제조사들은 HBM에 투자를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2020년 1분기에는 낸드 메모리 가격이 무려 최대 40%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수혜는 단순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시키려면 고사양 테스트 장비가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그 장비를 만드는 네오셈 같은 기업들, 그리고 ESSD의 두뇌, 즉 고성능 컨트롤러 칩을 설계하는 파두 같은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축이 D램, 즉 HBM에서 이제 낸드, ESSD로 확장되고 있다. 이게 바로 반도체 붐의 두 번째 로켓이 점화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첫 번째 AI 로켓은 분명 HBM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위력을 똑똑히 봤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ESSD는 과연 그 HBM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강력한 추진체가 될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AI 반도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모두가 AI 학습에 필요한 초고성능 메모리 HBM에만 열광했다면 이제는 AI 추론,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기업용 SSD, ESSD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2026년에는 낸드 가격이 40%나 폭등하는 제2는 메모리 쇼크가 올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의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ESSD가 HBM의 뒤를 잇는 AI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는지, 또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다른 전략으로 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은 수혜주는 어디인지 자료에 담긴 투자 전략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SSD가 왜 단순한 저장 장치에서 AI의 심장부로 격상됐는지 그 기술적인 배경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전쟁을 복귀하면서 각자의 무기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떤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지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SSD는 컴퓨터 좀 아는 분들이라면 다들 익숙한 부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AI 시대의 필수제라고 불리는 건가요? HBM이 비싸고 부족하다면 그냥 HBM을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ESSD라는 전혀 다른 부품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바로 그 왜 HBM만으로는 안 되는가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료에 나온 KV 캐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우리랑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이전 대화의 맥락을 기억해두는 임시 저장소 같은 거예요. AI의 단기 기억력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KB 캐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가장 빠르고 비싼 메모리인 HBM에 저장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 양이 HBM의 용량을 아득히 넘어서 버리니까 HBM 가격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 그만큼 넣을 공간도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질수록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최고급 메모리인 HBM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바로 ICMS라는 기술인데요. 비싼 HBM을 계속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면서 용량은 압도적으로 큰 ESSD를 마치 제2의 램이나 가상 메모리 확장팩처럼 활용하자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램 역할을 하려면 엄청나게 빨라야 하는데 SSD가 아무리 빨라졌다고 해도 HBM이나 D램 속도를 따라갈 순 없잖아요. 데이터 병목 현상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한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DPU라는 칩이 언급되는데요. 이걸 일종의 데이터 전용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U가 직접 SSD의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너무 바쁘고 느려지니까 DPU라는 전문 프로세서가 중간에서 데이터 흐름을 초고속으로 정리해주는 겁니다. 덕분에 GPU는 이 SSD를 마치 시스템 메모리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 SSD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AI의 두뇌인 GPU 옆에 붙어서 연산을 직접 돕는 핵심 연산 보조 장치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이 GPU 하나당 무려 16TB라는 엄청난 용량의 이 SSD 탑재를 필수 표준 사양으로 못 박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QLC, 즉 쿼드 레벨 셀 기술 덕분에 이 SSD의 용량이 비약적으로 커진 점도 한몫했죠. QLC요? 그건 뭔가요? 그 반도체 셀 하나에 데이터를 1비트 저장하면 SLC, 2비트면 MLC, 3비트면 TLC, 이걸 4비트까지 저장하는 게 QLC예요. 같은 공간에 4배의 데이터를 우겨 넣는 기술이죠. 덕분에 60TB, 심지어 122TB 같은 괴물급 용량의 SSD가 나올 수 있게 됐고요. 이건 데이터 센터의 공간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SD가 AI 연산의 보조 장치로 격상되었다는 건데 이런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이름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보니 이 두 회사의 경쟁이 2025년에 정말 점입가경이더군요. 네,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봐야죠. 자료에 나온 점유율 변화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5년 1분기만 해도 삼성이 39.6%로 SK하이닉스
20.8%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어요. 삼성이 압도적이었네요. 그런데 2분기에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자회사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점유율을 26.7%까지 끌어올렸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북미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물량이 솔리다임 쪽으로 집중됐다고 해요. 삼성과의 격차를 7.9%P까지 확 줄이면서 매섭게 추격했죠. 그러다가 3분기에는 다시 삼성이 치고 나갔고요. 맞아요. 3분기에는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범용 서버 시장의 수요까지 회복되면서 이 분야의 전통 강자인 삼성이 다시 힘을 냈어요. 점유율을 35.1%로 회복하면서 다시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4분기에 삼성이 일부 주문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31.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2%P 차이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싸움이었네요. 자료를 보면 두 회사의 공략법이 기술의 SK 대 포트폴리오의 삼성으로 전혀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 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먼저 SK 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서 AI 인프라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입니다. 업계 최대 용량인 60TB, 122TB QLC 제품 라인업을 가장 먼저 갖췄고 세계 최고층인 321단 낸드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기술력에서 확실히 한 발 앞서 있다는 거군요. 특히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남다르다고요. 그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JDE, 즉 공동 개발 파트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서 사실상 베라루빈 플랫폼의 메인 공급사, 즉 퍼스트 벤더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건 정말 큰 의미네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절대적인 지위와 ESSD 기술 리더십을 묶어서 AI 메모리 풀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수익성 높은 고마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죠. 이익률 측면에서는 SK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공동 개발까지 하면서 메인 공급사 지위까지 확보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기는 한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삼성전자의 진짜 저력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의 카르는 바로 반격의 서막과 공급 안정성이에요. 삼성의 핵심 경쟁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생산 능력, 즉 캐파와 안정성이죠. 아, 물량 공세군요. 맞아요.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은 공급망 안정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부품이라도 한 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죠. 이걸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하는데 삼성의 막대한 생산 능력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SK가 퍼스트 벤더라면 삼성의 세컨드 벤더 자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SK 하이닉스가 기술로 먼저 길을 열면 삼성이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으로 그 시장의 파일을 함께 가져오는 구도군요. 네. 삼성은 HBM 시장에서 잠시 주춤했던 것을 이 ESSD 시장의 턴어라운드로 완전히 만회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최근에 SK를 겨냥해서 222.88TB QLC 제품을 내놓으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고요. 결국 매출 규모 면에서는 삼성이 시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선도냐, 시장 지배냐를 두고 벌이는 거인들의 싸움인 셈이죠. 두 거인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그 혜택이 흘러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단순한 장비주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수혜가 집중될 거라고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ESSD 시장의 핵심이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수혜 분야도 크게 두 갈래, 테스트 장비와 컨트롤러에 집중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장비가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QLC 기술 때문이에요. 같은 공간의 데이터를 4배로 우겨 넣다 보니 셀 간의 간섭이 심해지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져요. 아주 정밀하게 쓰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베라루빈 같은 최첨단 플랫폼에 들어가는 ESSD는 엔비디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초기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QLC 공정에서
불량품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고성능 테스트 장비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제품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문지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네오셈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고용량 ESSD를 검사하는 버닌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혜 분야인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컨트롤러는 SSD의 두뇌입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수많은 기억세포들을 지휘해서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쓰고 지울지를 결정하는 총사령관이죠. 아무리 낸드 플래시가 좋아도 컨트롤러가 똑똑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고성능 E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똑똑한 두뇌를 설계할 수 있는 패블리스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파두를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할 수준의 고성능 컨트롤러를 설계할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낸드 제조사와 컨트롤러 설계사, 그리고 테스트 장비 업체가 한 놈처럼 움직여야만 승장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실행 계획을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일 텐데 언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라루빈이 출시되기 전인 2026년 상반기까지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장은 항상 실제 뉴스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2026년 하반기에 베라루빈이 공식 출시되고 ESSD가 없어서 못 판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정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발사되는 걸 보고 타려고 하면 늦고 발사대에 있을 때부터 미리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를 분할 매수의 적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 시점도 언급이 있었죠? 네, 삼성의 경우 현재 HBM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베라루빈 공급이 가시화될 2026년 상반기에는 ESSD를 무기로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멀티밴더 전략과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삼성의 ESSD 시장 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도 제시했던데요. 네,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기술적 해자를 확실히 구축한 SK 하이닉스와 핵심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소부장 기업 네오셈 같은 곳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업들에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ESSD를 통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확실한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의 중심축이 HBM에서 ESSD로 확장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제2의 상승 로켓이 점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테스트와 컨트롤러라는 특정 분야의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추론 시대의 개막과 함께 ESSD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플랫폼의 핵심 부품으로 격상됐고 이로 인해 2020년 낸드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까지 예고되고 있다는 점.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는 압도적 생산 능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네오셈, 파두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자료에서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가 잠시 언급된 걸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혁명이 결국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AI가 내 손안의 기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야기한 초고용량 ESSD 기술은 개인용 기기의 표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개인용 KV 캐시 시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다음 전투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